근데 이거 한 접시에 10만 원이라고요? 진짜예요? 근데 이게 좀 안 믿어지는데? 안녕하세요, 입질의 초입니다. 한동안의 문의와 질문사항을 모아서 여러분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입문철TV 28번째입니다. 신기하거나 흥미로운 것도 있지만 뒷목 잡게 만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보고 좀 깨달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또 여러분들도 좀 알고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수산물을 팔고 살 때 계산을 하자는 취지니까요.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부터가 조금 싸한데요. 횟집 바가지 너무합니다. 유유. 제가 이번에 친구들과 군산 선유도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친구가 사온 회를 보고 너무 놀라서 제보합니다. 정확한 상호는 기억하지 못하나 선유도 안에 저희 묵었던 펜션과 가까운 조그만한 횟집에서 회를 샀다고 합니다. 가까워서 그냥 갔는데 일단 수저도 없었고 고무다라에 놓고 판매하셨다고 하네요. 광어 한 마리 회 떠달라고 했더니 키로수나 이런 거 말씀 안 하시고 자연산이라면서 한 접시에 10만 원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회 뜨기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친구가 사온 광어를 본 저와 친구들은 경악했습니다. 양이 적어도 너무 적었고 그렇게 신선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자, 같이 주신 와사비나 초장도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걸로 주셨더라고요. 제발 관광지에서 이런 바가지는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보한다. 일단 사진을 봤는데 사진은 뭐 딱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연산 광어 위에 지느러미가 두툼하게 올려져 있고 근데 이거 한 접시에 10만 원이라고요? 진짜예요? 근데 이게 좀 안 믿어지는데 지금 사진이 약간 일부 잘려서 이게 전부인지 아닌지 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제 차 다른 사진이 있냐 했더니 답변이 아직까지는 안 오셨어요. 근데 회 신선도는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상당히 신선해 보이고 회 두께를 봤을 때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접시에 이게 전부인지 아니면 먹다가 찍은 사진인지 이걸 잘 모르겠네요. 잘 보면은 접시가 타원형으로 생겼고 이 사진은 좀 잘렸지만 연장해서 그쪽에도 회 조각이 좀 있다고 가정을 해 본다고 해도 이게 10만 원이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놀러 가셨을 때 키로수가 얼마나 나가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요. 이게 1kg짜리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2kg짜리라면요 킬로그램당 5만 원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솔직히 안 먹을 것 같아요. 활광어 요즘에 자연산 시장 가면은 2kg짜리 한 마리 해서 그래도 4, 5만 원 이렇게 파는데 이거를 10만 원에 거의 2배잖아요. 3kg짜리면은 뭐 그냥 적정선에 먹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킬로그램당 33,000원, 35,000원이면요. 근데 지금철에 겨울도 아닌 여름에 요 산란기를 마친 광어를 이렇게 판다 이 가격에 2kg짜리라 해도 많이 비싸고요. 3kg짜리면 모를까. 근데 지금 접시에 담긴 거 보니까 2kg짜리 양은 또 아닌 것 같고 하나만 걸려라 이건가. 다음입니다. 제가 평소 잘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추천을 많이 한 식당입니다. 해당 식당에서 민어 정식이라는 메뉴를 팔고 있지만 여름철 보양식 민어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에서도 이 민어를 원양산이라고 표기해 놓고 있네요.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절대로 해당 식당에 대해서 민어도 아닌 것을 왜 민어로 파냐고 클레임을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 궁금한 게 해당 생선이 정확하게 어떤 생선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메뉴판을 보니 민어 정식, 원산지는 원양산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2인이 56,000원, 3인이 75,000원, 4인이 10만원. 그러니까 1인당 한 25,000원 정도 되는 민어가 들어간 뭐 백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민어처럼 보이나요? 딱 봐도 아니죠? 굉장히 얇고 기숙해 보이죠? 원양산 민어라고 했으니까 원산지 표기법상 문제는 없고 그런데 어종 표기를 민어라고 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명칭은 사실 시장에서는 뼈종 민어, 민어조기, 몽실민어 정도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영산가이석태라는 어종이 있습니다. 민어가 어려운데요. 민어라고 판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식당 주인이 무지해서 이렇게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민어가 우리한테 친숙한 어종 이름이니까 그냥 민어라고 파는 것 같은데 어종을 표기하는 품목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개념이 좀 없는 식당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서 민어라고 표기한다기보다는 무지와 또 마케팅 용어의 사용이 적당히 지금 혼합한 형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드셨으면 좋겠고요. 식당 주인한테 조금 일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민어로 판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다음입니다. 광안리 앞바다 대형 물고기떼라는 제목으로 문의가 왔는데요. 오늘 아침 광안리 앞바다에서 큰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얕은 바다에 사람이랑 비교해도 꽤 큰 물고기가 모여있어 신기해서 문의드립니다. 수면에 이렇게 덩치가 육중한 물고기들이 떼지어서 다니고 있네요. 다음 장면을 보면은 옆에 이 거뭇거뭇한 것은 해주류로 보이고요. 밑에 바닥이 비치는 걸 봐서는 역시나 수심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조심스러운 의견으로 점성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육중한 덩치를 가진 물고기가 떼지어서 수면에 다니는 어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숭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체형이 이 숭어의 체형은 아닙니다. 옆으로 이게 빵이 나와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이게 딱 점성어의 모양인데, 아니면은 잿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잿방어 같은 경우도 3, 4, 5 이렇게 몰려다니는 모습 보면은 저렇게 헤엄치지 않고 굉장히 날렵하게 싹 헤엄치거든요. 얘들은 지금 체형도 그렇고 빛깔도 그렇고 표준명 혼민어, 중국산 양식 활어로 국내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 통관 절차에 의해서 이제 하역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점성어가 오래전에 탈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개체들이 이제 한반도 앞바다에서 자생을 하는 거죠. 번식에 성공해서. 왜냐하면 얘들이 원래 원산지가 멕시코만이나 카리브해 쪽인데, 지금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 수온이 한여름에 뭐 29도, 30도까지 오른단 말이에요. 겨울이 되더라도 10도 안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드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도 있고, 그리고 점점 얘네들이 서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원래는 이제 외래종이지만은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번식에 성공해서 아마 털을 잡고 살고 있는 점성어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경남 거제도 조선소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회사 내 바닷가에서 이상한 물고기가 보이길래 사진 찍어서 올려봤다. 바닷가 40년 살면서 처음 보고라 신기했다. 생긴 건 갈치같이 생겼는데 너무 투명하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뭔가 기다랗죠. 그리고 막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데 위아래로 하얀 선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게 갈치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이 길다란 선이 몸통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느러미 끝에 이 실처럼 길게 나 있고요. 몸통은 앞에 손바닥만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얘네들 크기는 4, 50cm가 아니라 손바닥보다 좀 큰 정도? 바로 실전갱이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야간에 갈치 낚시나 한치 낚시하면서 얘들을 많이 수변에 다니는 거 봤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뭐지 하고 봤는데 자세히 보면은 실전갱이, 아쿠아리움 가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전갱이를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산지 품종에 관한 질문이라고 해서 메일이 왔는데, 원산지 표기를 잘못하면 원산지 표기 위반이지만 품종을 다르게 써놓고 판매하면 정확히 말하면 품종이 아니라 어종이나 품목이 되겠죠. 이것을 다르게 써놓고 판매하면 위반이 아니라 사실을 아마 이제 틀리게 표기한 거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식약처 및 한국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장어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간판에는 국내산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자포니카 종을 판매한다고 써놓고는 실질적으로는 로스트라타 종으로 판매 중이더라고요. 그 민물장어, 풍천장어 보면은 이 장어도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산 토종장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토종이라는 말이 웃기긴 한데 어쨌든 바다로 들어오는 치어로 실뱀장어 채집해갖고 양식장에서 기른 거거든요. 그 종자로 따지면은 자포니카라는 종입니다. 그래서 자포니카라는 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강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중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민물장어도 자포니카 종이고, 자포니카가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죠. 중국산 자포니카를 국산 자포니카로 둔갑해서 판다. 그러면 원산지 표기법 위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자포니카라고 떳떳하게 표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로스트라타 종이다. 이 로스트라타 종은요, 북미권에 서식하는 장어류입니다. 북미권에서 이제 수입해 온 장어를 판매하는 건데, 이거는 원산지도 위법일 확률이 있고, 두 번째는 품목 자체를 허위로 표기한 거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장어 생각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포니카 종이 좀 더 비싼 품종을 알고 있으며,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로스트라타 종을 먹으면 소비자 기만인데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 내용에 10분 공감합니다. 원산지가 아닌 어종을 속여서 파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자세한 세부 법령을 좀 살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돌돔이라 판매해놓고 감성돔이나 강어를 내면은 그거는 이견 없이 문제가 되죠. 같은 예로 능성어를 다금발이라고 둔갑시키면 그것도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솜방망이 처벌을 많이 해요. 계도에 그친다거나 경고만 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한 2번 이상 단속이 되면은 상습이라고 여겨져서 그제서 이제 벌금형에 문다든가 그 정도죠. 조금 더 심각하면 이제 영업 정지까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거기까지 간 사례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장어 같은 경우도 세부 종, 예를 들어서 자포니카 종이 이제 고급 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포니카 종이라고 판매를 하면서 알고 봤더니 뭐 말모라타나 비콜라나 아까 같이 로스트라타 같은 그 외래산 종을 팔았다라는 게 발각이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는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장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가 세부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이거를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또 달라요. 원산지 위법이면 식약처에서 다룬다거나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다룰 수가 있죠. 해경에 신고를 해도 되고. 근데 어종을 허위로 표기해서 판매했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관련 기관들끼리도 떠민다거나 법규가 미비한 관계로 당장 처벌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룰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이 다시 저한테 메일을 줬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경찰서에도 찾아가 보고 해양 경찰과 통화도 해보고 해수부와도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경찰 입장은 수산물의 경우는 원산지 표기를 위반했다면 처벌을 하지만 품종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죄명이 없어 고발 조치는 어렵다고 하고요. 해양 경찰도 잘 모르니 해수부와 통화를 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와 통화했는데 법 체제 명시가 원산지 표기만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품종은 법 제정이 안 돼 있어서 딱히 처벌이 없다고 하네요. 한 예로 돌돔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광어를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같은 원산지의 다른 품종, 예를 들어서 뭐 자포니카종을 사용한다라고 해놓고서는 조금 더 저렴한 중국산 뱀장어 품종을 사용해도 법적 체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잖은 장어집들이 이러한 미흡한 법을 좀 악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사실 별로 없고, 자, 뱀장어라는 카테고리 안에 세부 종류가 다른 거거든요. 어종이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원산지도 다르고 유전자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돌돔과 강당돔이 사촌지간이지만 엄연히 종이 다릅니다. 다금바리와 능성어도 사촌지간이긴 하죠. 생물학적 분류상으로는. 근데 엄연히 다른 종입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제대로? 과거에 뉴스 나온 거 보면은 능성어 다금바리로 둔갑시켰다가 처벌 받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종류가 다른데 이거를 둔갑시키면은 처벌을 받는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장어류는 뱀장어에 대한 세부종을 표기해야 할 의무가 사실 현재 식당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포니카라고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민물장어로 써도 되고 다만 이제 원산지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원산지는 표기하되 세부종을 표기해야 할 의무가 아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처벌 수위도 없는 거죠. 처벌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 관련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즘 들어서 횟집 광고를 해달라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장사가 너무 힘들어 좋은 품질로 입질의 추억님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겨보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화로 가능할까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저를 통해서 약간 바이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요즘 많이 힘들죠, 경제가. 그래서 제가 살짝 살포시 이제 다녀가면서 맛집 소개 비슷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실 것을 기대한 것 같은데, 제가 선의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가서 먹기에 충분한 품질이 돼야 되고요.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 돈을 받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지금 다음 또 보면은 여기도 지금 유튜브 광고 단가 방식 내용 등등 문의드린 데서 서울 어디 무슨 수산이라고 하는 횟집인데, 이건 바이럴 업체 같아요. 횟집이 바이럴 업체에게 해달라고 하면은 바이럴 업체가 쫙 알아보다가 맛집 블로거, 맛집 유튜버,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단가도 안 맞고요. 사실 단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수산물이나 회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최대한 객관성을 가진 상식을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고 특정 상호나 특정 식당이나 개인 사업자를 소개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가서 정말 맛있어서 소개를 할 수는 있어도 그냥 가서 돈 받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회랑 수산물이 아닌 이거와 연결된 간접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회나 수산물과 페어링하면 좋은 술 종류라든지 주류 또는 주방용품, 칼, 도마 뭐 이런 것들을 간접 PPL로 노출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쓰임새가 좋아야겠죠. 퀄리티가 좋거나 뭐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거나 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제가 이 정도면 뭐 소개해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정보를 얻어가기 좋다, 도움이 될 만하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다 윈윈이 되니까. 저도 좀 광고료로 돈도 좀 벌고 안 그래도 요즘 조회수가 안 나와서 유튜브 운영하기 힘든데, 저희 적자예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한 편을 찍어서 올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최소한 30만 이상이 나와야 똔똔이라고 하죠. 똔똔이라고 말해도 저희 인건비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0만 조회수 나도 저희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제 보통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는 데서는요, PPL이나 광고료로 보통 운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뭐 조회수를 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는 아마 끝난 것 같아요. 방송 전문가 집단이나 연예인들이 사실 유튜브 다 장악했잖아요. 뭐 진짜 어설프게 뭐 50만, 70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스타트 먹이 살기 힘들어요. 100만 조회수도 힘들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가. 그래서 보통 하는 게 매 편마다 PPL을 하고 광고를 하잖아요. 제가 하면은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 많겠죠. 이게 뭐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광고로 적당히 벌면서 이걸 또 콘텐츠에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구조로 가게 되면 개인 유튜버들이 힘들어서 적더라고요. 저희도 좀 그래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